짜잔! 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5세기 국어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앞부분을 조금 하다가 멈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출발! 니르고저 할 바이이셔도 여기까지를 해석을 해볼게요.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니르고저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이르고자죠.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니르고저의 첫 소리인 니은이 없어졌죠. 두음 법칙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또 중세국어의 특징 하나가 포착되었죠. 우리 17번에다가 메모해 볼게요. 두음 법칙을 겪지 않음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그리고 예문으로 중세국어의 니르고저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르고자로 변화했다는 것을 메모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니은이 여기로 오면서 탈락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두음 법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니르고저 헐 빠이이셔도 할 때의 이 헐은요. 현대어 할에 대응이 되는데요. 이때의 여린 히읗은요. 일종의 발음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린 히읗은요. 입성을 표시했는데요. 입성은 빠르고 급하게 닿는 소리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린 히읗 뒤에 그, 드, 부 같은 소리가 올 때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요. 빠이 하는 것처럼요. 헐 빠이이셔도 할 때의 빠이는 바, 가에 대응이 되는데요. 바이의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바 플러스 0이 없는 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현대어의 주격조사 가에 대응되는 것이 0이 없는 이 모음이 되겠죠. 그럼 이 이모음의 정체는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주격조사가 되겠지요. 앞 말이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 모음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일 때 여기서는 아 모음이 쓰였죠. 이럴 때 0이 없는 이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배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중세국어에서의 이 애 모음은 단모음이 아니라 아이하고 이중모음으로 소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이셔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바이이셔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8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주격조사에 대해서 메모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문으로 바이를 적어 두었었어요. 확인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올라갈게요. 이셔도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있어도예요. 이셔도의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이시어도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어도 있고 어도 있고 그럼 이시와 이시 대응이 되겠죠. 이시는요. 이시다의 어간이에요. 이시다는 현대국어에서의 있다에 대응되는 옛말이에요. 이때 이시다의 이시는요.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어간이 이시인 거예요. 선어말 어미 아닙니다.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여기까지 해석하고 갈게요.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마참내에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 마침내인데요. 언어적 직관으로서 마참내가 마침내구나 하는 것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아래아의 쓰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래아는요, 첫 음절에 있는 아래아는요, 현대어로 오면서 무엇으로 변화했어요? 아 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있는 둘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는요, 이 모음으로 바뀌었죠. 또 위에서 했던 말쌈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어로 오면서 말씀으로 바뀌었죠. 이때의 아래아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모음으로 바뀌었죠. 요런 아래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메모하러 가볼까요? 두음 법칙의 예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띄워놓고요. 18번에다가 아래아의 변화라고 메모해 볼게요. 예문을 적어 볼게요. 중세 국어에서의 말쌈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말씀이라는 표기로 나타나죠. 또 중세 국어에서의 마참내가 현대 국어로 오면 마침내라는 표기로 나타나죠. 아래아가 중세 국어의 아래아가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자, 아래아가 모음으로 바뀌었고요. 또 아래아가 아 모음으로 바뀌었죠. 아래아가 아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또 아래아가 이 모음으로 바뀌기도 했죠. 아래아가 이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제 뜻을 할 때의 이 제는요, 현대어에서도 그냥 제로 풀이를 해도 됩니다. 이때 제는요, 대명사 저에 관형격 조사 이가 붙었다고 보셔야 돼요. 저의 뜻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얘를 줄이면 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관형격 조사라는 것은 요 앞에 방점이 없다는 걸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관형격 조사 메모한 대로 가볼까요? 우리 6번에다가 메모했었는데요. 6번의 3에 보시면 평성인 이가 관형격 조사로 쓰인다고 메모를 했어요. 나, 너, 저 뒤에 쓰인다고 메모를 했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나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이, 너 뒤에 이가 붙으면 너희, 저 뒤에 이가 붙으면 저희,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나의, 너의, 저의 이런 의미고요. 다음 뜨들에 대응되는 현대어는요. 뜨슬이 되죠. 여기는 지금 이어적기, 다시 말해서 연철 표기가 쓰였는데요.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였다고 했죠. 자, 뜨들 할 때 여기까지가 어근이에요. 체온이에요. 뜨들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뜻 플러스 을이 되는데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의 끝소리가 이렇게 그대로 연음이 되어서 뜨들처럼 표기가 된 거예요. 이어적기 사용되었고요. 자, 또 눈에 띄는 거 하나 보이죠? 특이하죠? 앞의 첫 소리에 두 개의 자음이 쓰였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둘 이상의 자음을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첫 소리에 자음군이 쓰였어요. 다음 19번에다가는요. 두에 자음군이 쓰임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그리고 두에 밑줄을 치시고요. 두는 단어의 첫 소리를 이루는 말이에요. 자음군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자음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두의 자음군이 쓰이는데요. 어두에 쓰인 이 자음군들은 주로 된소리를 담당했어요. 조금 전에 보신 뜨들을 예문으로 적어 두시고요. 요때 자음군은 비읍 디귿이었죠. 이렇게 동그라미 해 둘게요. 다음 실어 표디 할 때 요 실어는요 현대어의 실어에 대응이 되죠. 얘도
이어적기가 사용된 거죠. 실언데 시러 이렇게 표기가 됐으니까요. 기본형은 시다예요. 중세국어에도 시다였고 현대국어에도 시다예요. 얘가 불규칙 변화를 하는 거예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리을로 바뀌죠. 씻다, 씻고, 싫으니, 싫으면 이렇게 중세국어도 똑같은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표디가 있죠. 표디에 대응되는 현대국어는 표지인데요. 자, 여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D가 G로 바뀌었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세국어 시기는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 드나 트가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얘가 즈나 츠로 변화하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해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20번에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그리고 예문으로 조금 전의 것을 써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에서의 표디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표지로 나타납니다. D가 G로 나타나죠.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못할 놈이 하니라까지 또 해석해 볼게요. 현대어로는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못에 대응되는 것은 못, 할은 헐, 노미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사람인데요. 노미도 여기도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는데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놈 플러스 이가 되죠. 얘가 지금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이 있는 주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현대어의 주격조사 이와 대응이 되죠. 그러면 놈과 대응되는 현대어가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뭐가 포착됐어요? 의미 변화가 포착이 되었죠. 현대어에서의 놈은 비속어죠.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사람의 평칭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우리 10번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들 정리하는 곳으로 와서요. 의미 이동일까요? 축소일까요? 확대일까요? 사람의 평칭으로 쓰이던 놈이 현대어에서는 비속어로 쓰이고 있어요. 의미 축소의 예가 되겠죠. 그럼 앞에 말삼에다가 동그라미 1 해놓고 파란 걸로 파란 걸로 동그라미 2 하고 놈하고 쓰시고요. 중세국어에서의 놈은 사람의 평칭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를 때 그런데 현대국어로 오면 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비칭이 되겠죠. 비속어가 되는 거예요. 주격조사의 예도 추가하고 갈게요. 8번에 있었어요. 주격조사. 놈 플러스 0이 있는 이였으니까 8번의 2번에다가 예문을 추가할게요. 놈 플러스 2가 노미 하고 나타났어요. 이때 요 2가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하니라에 대응되는 현대국어는 많으니라가 되죠. 종결어미는 니라 이렇게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하와 대응되는 현대어는 만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대응되는데 여기서도 뭐가 포착됐어요? 의미 변화가 포착되죠. 중세국어에서의 하다는요. 많다, 크다, 높다, 넓다 같은 어떤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대어에서의 하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doing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중세국어에서 doing의 의미는 이렇게 아래아가 있는 하다 있죠. 얘가 doing의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얘도 의미 변화를 겪었으니까 의미 변화에 메모를 추가하러 가야겠죠. 자, 10번 의미 변화에 왔는데요.
많다, 크다, 높다, 넓다의 의미를 갖던 하다가 현대국어에 와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동, 축소, 학대 중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동에 넣어야겠죠. 앞에 어린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1 해주시고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2 하시고 하다라고 씁시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이 하다는요. 많다, 크다, 넓다, 높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자, 현대국어로 오면서 얘는 행위를 행하다, doing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 이동을 겪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내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해석하고 갈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내는요, 내가와 대응이 되죠. 내는요,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예요. 요 이와 여기 있는 가가 대응이 됩니다. 주격조사가 되고요. 이 랄은 이를러 대응이 되죠. 자, 여기 있던 아래아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위하야도 윙하야라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얘가 뭐니까?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위하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0은 뭐라고요? 소리값이 없다는 0의 표시예요. 다음 어여삐 너겨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여삐는 가엾게 불쌍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현대국어에서 어여쁘다는 뭐예요? 원더풀, 뷰티풀 뭐 이런 의미죠. 의미 변화를 겪었지요. 의미 변화의 방향은 뭘까요? 어여쁘다가 가엾다였는데 오늘날에는 예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니까 의미 이동이 되겠죠. 그럼 우리 다시 10번으로 와서 10번에 1번 의미 이동에다가 예문을 추가하기로 할게요. 동그라미 3번 어여삐라고 쓰고요. 중세국어에서 얘는 가엾게 혹은 불쌍하게 요런 의미였는데요. 얘가 현대국어로 오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쁘게 요렇게 바뀌었죠. 의미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너겨는요. 여겨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대어에서는 여겨라는 말보다는 생각하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아직도 여기다라는 말이 아주 죽은 것은 아니에요.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여기까지 해석을 할게요. 새로는 그대로 세로가 되고요. 28자랄 얘는 28자를 이렇게 되겠죠. 맹가노니는 만드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로는 그대로 세로에 대응이 되고요. 스물이 스물로 되죠. 모음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우모음으로 바뀌게 되죠.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원순 모음화 현상이 아직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원순 모음화 현상은 14번에 메모했었는데요. 여기에 예문을 추가하기로 할게요. 중세국어의 스물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스물로 됩니다. 요거 원순 모음화 현상인데 중세국어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8자는 그대로 8자가 되고요. 이때 짱은 짱이 아니죠.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니까 그냥 자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목적격 조사 랄은요. 얘는요. 아래아였는데 현대국어로 오면 으러 가죠. 자, 이때 보면 목적격 조사도 우리 을, 그리고 알,
랄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있는 체언이 음성 모음이면 을이나 르를 선택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체언이 양성 모음이면 알이나 라를 선택했어요. 이 경우는요. 28자 이랬으니까 아래 하니까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르이 아니라 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모음 조화를 잘 지킨 거죠.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 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다음은 맹가 논의를 볼게요. 중세 국어 중에 현대 국어의 만들다에 해당하는 말이 맹갈다가 있었어요. 이 맹갈다의 어간이 맹갈인데요. 이 맹갈에다가 지금 현재 만든다 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나가 결합을 했어요. 그 다음 이 맹갈의 주체가 화자 자신일 때, 즉 1인칭일 때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오라는 선어말 어미를 붙여요. 얘는 1인칭 의도의 선어말 어미라고 불러요. 중세국어 시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오가 붙은 다음에 이제 연결어미 니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맹, 가, 노, 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나하고 오가 결합을 해서 노가 된 거예요. 리을은 탈락을 했고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이 선어말 어미 오는 없어지기 때문에 만드니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예스럽게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를 살려서 만드노니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럼 21번에는 1인칭 의도의 선어말 어미 오가 존재함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그리고 예문도 함께 적어 볼게요. 맹가 논의를 적으시고요. 형태소를 분석해서 맹, 갈, 나, 오, 니 라고 적으시고요. 자, 맹갈은 만들다의 어간이고요. 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고요. 오는요. 얘는 1인칭 의도의 선어말 어미. 이렇게 메모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까지 해석을 해 볼게요. 사람마다는 그대로 사람마다 해여는 하여금 수비 쉽게 니겨 익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는 그대로 사람마다의 대응이 되고요. 하이어는 하여금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얘는 하게 하여 이런 의미예요. 자, 하이어가 사동 표현인데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하다의 어간에 하게하다는 의미의 사동 전미사 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 어가 붙었어요. 하이어라고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가 뭐라고요? 사동 전미사예요. 그러면 얘를 줄이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이어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0이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죠. 요 표현은 반모음 뒤에서 사동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이 했으니까 얘가 반모음으로 발음됐을 거 아니에요? 요 반모음 뒤에서 사동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다음 수비는요. 쉽다의 어간에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은 형태예요. 얘가요.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으니까 쉬. 요 받침자로 쓰인 순경음 비읍이 이렇게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 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 이 이렇게 되고요. 현대 국어에 이르면 쉬 이렇게 됩니다. 쉬 익혀. 약간 의고적인 표현에 많이 쓰이죠. 요즘은 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쉽게 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음 니겨를 보도록 할게요. 니겨는요. 닉다라는 말의 어간에 닉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동전미사 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 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 둘을 축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어 하고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음이 이렇게 연음이 됐어요. 니겨 이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현대어로 풀이를 하면 익혀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니은이 탈락을 했어요. 두음 법칙이 일어난 거죠. 17번 두음 법칙을 겪지 않은 용례에 조금 전에 살펴본 니겨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쓰시고 중세 국어의 니겨는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익혀가 됩니다. 자, 여기 있던 니가 탈락을 하죠. 이렇게. 다음은 날로 숨에 편안크이 하고저 헐 따람이니라. 끝까지 해석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난로는 그대로 난로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라고 풀이를 할게요. 숨에는 씀에 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사용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사용함에. 편안 크이는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날로는 날마다의 대응이 되고요. 씀에는 씀에의 대응이 되는데요. 씀에도 얘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어적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어근이 보이시죠?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숭 플러스 에가 되겠죠. 요때 요 미음이 이렇게 연음이 돼서 수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가 사용됐어요, 여기? 아시는 거 나왔죠? 어두 자음군이 사용됐네요. 그럼 어두 자음군의 예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수매 할 때, 자, 여기 비읍시옷이 어두 자음군이 되겠죠. 그럼 여기 숨은요. 얘도 다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겠죠. 얘는 사용하다라는 의미의 쓰다 어간에 뭐가 붙은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 um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 의가 탈락을 해서 숨처럼 나타난 거예요. 자, 또 메모할 거 생겼죠? 명사형 전성어미로 옴이나 um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2번에는 명사형 전성어미 um이 쓰였음이라고 메모해 볼게요. 조금 전에 살펴본 예문에서는 um을 확인했지만 앞에 있는 어간이 양성모음일 경우에는 um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메모하도록 할게요. 예문도 추가해 볼게요. 쓰다의 어간을 쓰시고 플러스 명사형 전성어미 음성모음이니까 um을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숨 하고 나타났어요. 다음은 편안 크이가 되는데요. 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죠. 편안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변 아니라 읽으면 안 되고 그냥 편안 크이. 이때 크이는 하게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고저는 하고자의 대응이 되고요. 헐 이러면 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따람이니라. 자, 얘는 따름이니라. 여기도 어때요? 따람 뒤에 이니라가 있는데 이어 적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람이니라도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게요. 따라 미음
플러스 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요때 이니라는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되고요. 따람은요 아까 숨처럼 한 번 더 분석이 되겠죠. 따라다 할 때 따라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붙은 거예요.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로 미음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시옷 디귿도 뭐가 돼요? 어두자음군이 되겠죠. 아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어두자음군에다 메모 추가할까요? 따라 미니라 라고 쓰시고요. 시옷 디귿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 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15세기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용비어천가의 일부분을 보면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